사랑이라고 믿었던 순간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남자의 인생을 뒤흔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1장 운명적 만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 3시. 강민철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8배의 나이, 회색빛 머리카락과 평범한 외모의 그였지만 법정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고개 숙여 인사할 때 법정 뒤편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한서연 38살.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민철의 시선이 마주쳤다. 혹시 강민철 변호사님이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민철은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20여 년간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물론입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연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설명했지만 민철의 시선은 자꾸 그녀의 우아한 손짓과 진주 같은 미소에 머물렀다. 이런 경우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차례 더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민철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법률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갔다. 민철은 서연과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변호사님 같은 분이 아직 혼자신 게 신기해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던 탓이죠. 민철이 쓸쓸히 웃었다. 저도 혼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론 정말 외로워서.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민철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20여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3달 후 민철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했다.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서연은 감격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철이 약속했다. 저야말로 변호사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깐 그의 롤렉스 시계에 머물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가? 하지만 민철에겐 그런 시선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제2장 달콤한 신혼.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민철은 서연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 웨딩드레스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였고 신혼여행은 유럽 3주 일정이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파리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연이 민철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민철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은 완벽한 아내였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 민철이 좋아하는 음식 연구, 그리고 밤이면 그를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민철은 매일이 천국 같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엔 정말 외로웠어요.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집에 오는 게 이렇게 기다려질 줄 몰랐어요. 민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달콤하게 답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엔 다른 생각들이 자리했다. 민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안도감,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며 받는 달콤한 쾌감.
그녀에게 민철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꿈꾸던 삶을 가져다 줄 수단이기도 했다. 여보, 친구들이 제 가방을 부러워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새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면 나도 기뻐요. 더 사주고 싶을 정도예요. 민철이 흐뭇하게 웃었다. 신혼 6개월, 두 사람은 여전히 뜨거웠다. 민철은 서연을 위해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마련해줬고 외제차도 사줬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감격해하며 그에게 더욱 다정하게 굴었다. 정말 꿈 같은 생활이에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서연이 민철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민철이 그녀를 꼭 안았다. 하지만 서연의 친구들과 만날 때면 분위기가 달랐다. 언니 정말 부럽다. 그런 남편 어디서 구했어? 나이는 좀 많지만 경제력이 확실하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밤늦게 혼자 거울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안정감일까? 하지만 그런 의문은 곧 명품 쇼핑백들과 통장 잔고를 보며 사라졌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 지금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그렇게 달콤한 신혼의 시간이 흘러갔다. 제3장 변화의 조짐. 결혼 2년 차 서연이 임신했다. 민철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정말요? 정말 임신이에요? 민철이 병원에서 나오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네, 8주째래요. 서연도 미소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우리 아이. 정말 기대돼요.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임신 기간 동안 민철은 서연을 극진히 보살폈다. 입덧할 때마다 등을 문질러주고 새벽에 간식을 사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점점 짜증이 늘어갔다. 여보,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요. 서연이 민철의 관심을 귀찮아했다. 10개월 후 아들 민준이 태어났다. 민철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네요. 민철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다. 육아의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밤잠을 설쳐야 하고 자신만의 시간은 사라졌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나거나 쇼핑하러 나가는 것도 어려워졌다. 여보, 오늘은 제가 민준이 봐드릴게요. 피곤하시죠? 민철이 배려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미안해요.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서연이 화장을 하며 말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점점 서연은 육아를 민철에게 맡기고 자신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친구들과의 모임, 문화센터 수업, 쇼핑 등 핑계는 다양했다. 민준아, 엄마는 또 어디 갔을까? 민철이 혼자 아이를 재우며 중얼거렸다. 밤늦게 돌아온 서연을 보며 민철은 말했다. 자기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민준이도 엄마를 찾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가끔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서연이 화를 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민철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민철은 서연의 차가워진 태도를 느꼈지만 출산 후 변화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민철이 혼자 중얼거렸다. 제사장, 금이 가는 관계.
민준이 돌이 지나면서 서연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집을 비웠다.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철이 물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 좀 하고 친구들과 차 마실 약속이 있어요. 서연이 무심히 대답했다. 민준이가 자꾸 엄마를 찾는데 하루 이틀 안 보면 어때요? 아빠가 잘 봐주면 되잖아요.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민철은 아들을 데리고 회사에 나가는 일이 늘어났다. 동료들은 혀를 찼다. 강 변호사님, 부인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서연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민철이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서연의 소비 패턴도 문제였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매달 수백만 원씩 쇼핑에 쓰고 있었다. 명품 가방, 옷, 보석, 화장품. 끝이 없었다.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당신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서연이 무신경하게 답했다. 그래도 조금은 절약해야. 절약?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결혼할 때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서연이 화를 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민철이 물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갔어요. 가끔 스트레스 풀어야죠. 서연이 대충 대답했다. 클럽이요? 기혼 여성이 클럽에. 기혼 여성이면 뭐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다. 민철은 점점 서연이 변해가는 모습에 당황했다. 예전에 다정하고 상냥했던 아내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이기적인 여자만 남아 있었다.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철이 진지하게 말했다. 뭘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이 냉정하게 답했다. 그날 밤 민철은 혼자 아들을 재우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가 뭘 잘못한 걸까? 결혼 3년 차,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제오장, 위험한 유혹. 서연이 박도연을 만난 건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서였다. 35세의 젊은 사업가로 외모와 경제력을 모두 갖춘 남성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연이 서연에게 인사했다. 한서연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혼자 오셨나요? 이런 곳에 혼자 오시기엔 너무 아까우신데요. 도연이 능숙하게 말을 걸었다. 남편이 있긴 하지만 요즘 소원해서요.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다. 도연은 서연의 말을 잘 들어줬고 위트 있는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남편분이 당신을 소홀히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도연이 말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요즘엔 대화도 안 돼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도연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점심 약속이라는 핑계로 쇼핑 동행이라는 이유로 도연은 서연에게 꽃을 선물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당신과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서연이 도연에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어느 날 도연은 서연을 호텔 라운지로 불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와 함께 위로 올라가실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철에 대한 서운함과 도연에 대한 설렘이 그녀의 판단을 흐렸다. 네, 가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호텔방에서 두 사람은 금지된 관계를 시작했다. 서연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짜릿한 쾌감도 느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서연이 도연의 품에서 말했다. 저도 당신 같은 여성은 처음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도연이 속삭였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철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답답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민철이 물었다. 친구들과 차 마시고 왔어요. 서연이 거짓말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민철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몸을 피했다. 피곤해요. 내일 해요. 서연이 등을 돌렸다. 민철은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서연과 도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제6장 파멸의 시작. 어느 날 민철은 서연의 가방에서 우연히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예요? 민철이 키카드를 들어 보였다. 아, 그건 친구가 호텔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차 마시고 온 거예요. 서연이 급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민철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항상 몸에서 떼지 않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지우는 모습, 새벽에 몰래 나가는 일들. 마침내 민철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서연과 박도연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럴 수가. 민철이 사진을 보며 무너졌다. 그뿐만 아니었다. 서연이 몰래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민철은 그날 밤 서연을 기다렸다. 새벽 1시 서연이 들어왔다. 오늘도 친구들과 있었나요? 민철이 냉정하게 물었다. 네. 뭔가 이상하네요. 서연이 당황했다. 민철은 조사 보고서를 서연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건 박도연이 누구죠? 그리고 이 빚은 또 뭐고요? 민철이 소리쳤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민철의 분노가 폭발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답답해져서. 서연이 흐느꼈다. 답답해서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했다고요?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연 씨는 나를 이해해줘요. 당신과 달리. 서연이 말끝을 흐렸다. 나와 달리? 내가 당신을 어떻게 못했다고. 민철이 절규했다. 그 순간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의 싸우는 소리에 놀란 것이었다. 민철은 아들을 안아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민철이 아이를 달랬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제7장 진실과 대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은 서연은 도연을 만났다. 도연 씨, 어떡하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서연이 울먹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도연이 다독였다. 하지만 도연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며칠 후 도연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서연이 찾아간 그의 사무실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다. 도연 씨, 이게 뭐예요? 서연이 당황했다. 미안해. 처음부터 장난이었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너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장난이라고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소리쳤다. 유부녀와의 불륜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도연이 비웃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도 사랑한다던 남자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철에게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서연이 빌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민철이 냉정했다. 다시 시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이제 알았어요. 서연이 매달렸다. 사랑?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돈이었잖아요. 민철이 쓰게 웃었다.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서연이 절규했다. 그럼 박도현과 있을 때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철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민준이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민준이 때문에라도 이혼해야 해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랄 순 없어요. 민철이 단호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아이 방에 들어가 잠든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미안해. 서연이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민철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두 사람 모두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은 욕망과 배신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제8장 각자의 길. 1년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민준의 양육권은 민철이 가져갔고 서연은 위자료도 받지 못했다. 도박 빚 때문이었다. 여보, 아니 민철 씨, 민준이 가끔 보게 해주세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월 1회 2시간만. 그것도 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만요. 민철이 조건을 달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혼 후 민철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 일을 줄이고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공원에 나가 놀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가끔 만날 수 있어. 민철이 아이를 안아주며 답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 아빠도 슬퍼. 하지만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민철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편 서연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온데간데 없었다. 언니, 남편이랑 왜 헤어진 거예요? 카페 동료가 물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서연이 쓸쓸히 웃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어느 날 서연은 민철에게 전화했다. 민준이 좀 보게 해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토요일 2시에 공원으로 오세요. 2시간만이요. 민철이 답했다. 토요일 서연은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민준아, 엄마야. 서연이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도 기뻐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민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연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민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2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서연은 아쉬워하며 민준이와 헤어져야 했다. 엄마, 다음에 또 만나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민준이에게 물었다. 엄마 보니까 어땠어? 좋았어요. 하지만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요. 민준이가 천진하게 답했다. 민철은 아들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몇 년이 흐른 후 민철은 서연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민철 씨께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의 진심을 몰랐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어요.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만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민철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서연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민준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민철이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욕망으로 얼룩진 결혼은 그렇게 끝났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고 민철은 상처받았지만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망과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다. 욕망의 대가는 그렇게 끝이 났다.